제 문제가 생기면 그리 문자를 팀톡으로 드릴게요. 자, 움직일까? 이제 12시쯤 와서 저장 세이브해. 그래, 고마워. 이건 모니터 중간에 하나만 있는 방이고 두 군데가 있는 방도 있는데 인원이 더 많으면 두 군데씩 있을 텐데요. 아까 그 파일들이 있고 오늘 렉처 첫 시간 아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 전기전자 이거 한 번도 모르겠다. 이제 좀 너무 걱정하시면서 좀 기초 과목 들을 수 있는 거 좀 알려달라 이러는데 좀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문과 쪽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기 쪽을 처음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수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하기를 했지만 하다 보니까 뭐 16년 전서부터 일본어를 해가지고 일본어를 딸 유학 보낼까 해서 배우기 시작을 한 게 올해로 16년 차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일본어 배우면서 몇 번을 이런 동떨어진 섬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 반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리고 일본어 필요도 없는데 내가 그게 앉아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말하면은 계속 실수에 실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질 받고 또 비참한 나를 보게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일본어가 몸에 붙어가지고 수시로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냥 입으로 나올 정도는 됐지만 그 참을 수 없는 과정을 견디고 참아서 지금도 또 가면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물어서 해야 돼. 그냥 기본 있는 거는 알지만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 전반적인 윤곽 또 어지간한 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야, 뭐 좀 해봐. 그럼 또 해주는 것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들었다 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요 교재는 순차적으로 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가고 지금 동영상 있는 것들은 PC에 또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모든 그 현물로 남는 이런 자금 집행은 안 된다, 이 사업에서는.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유튜브에 우리 유튜브에다 올리면 그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웹하드식으로 해서 자료는 따로 또 해놓고 거기서 다운받아 가시도록 하는 형태를 일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다른 모든 거 파일들을 다 또 공유하기, 동영상들 공유는 쉬운데. 그래서 태양광 발전 원리를 얘기하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무슨 소린지. 그래서 그냥 빛 들어가면은 전기 알갱이 생겨가지고 앞뒤로 분리돼서 전기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써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더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제가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어학으로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매일 아침 오늘도 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아침 여기 수원역에 있는 시사학원에 가서 지금은 8년째 아침마다 중국어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이제 서울시사 가서 일본어 드라마 텐세 진고 이런 거 좀 하고 있고 중국어에서도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끝없이 반복하고 실수하고 몰라도
그 과정을 그 1단계 뭐 HSK 1급, 2급, 3급 뭐 있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한 번씩 거쳐 가기 때문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런 원리를 가지고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인데 하나 가지고 그 발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실리콘 아래 태양전지 위에다가 좀 더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물질을 써요. 그렇게 해서 상용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텐덤 적층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발전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광 흡수를 해가지고 전하를 분리하고 이동을 해가지고 수집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수집하는 형태대로. 그다음에가 이제 그 요새 나온 게 단면형으로만 한쪽만 빛을 비춰주면 이제 발전을 하던 거에서 뒤쪽에서도 빛이 들어가면 이제 그 광 발전을 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해서 양면 수광형, 페이셜 하다는 게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양면이다 바이라고 하는 게 첨도어로 양면 수광형 이렇게 해서 양면 발전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빛을 뒤에서 많이 비춰주게 되면 한 15% 정도 발전량이 더 나올 수 있게끔 효율 상승보다도 발전 파워가 증가하는 형태대로 해서 이제 양면 수광형 모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온도 계수가 문제가 돼요. 온도 계수가 이제 그 온도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제 보통 한 25도씨에서 우리가 그 효율을 측정을 하고 파워를 측정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셀마다 제조 공법에 따라서 파워가 더 떨어지는 게 있고 심지어는 그냥 한 15% 떨어지는 거, 20%까지만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75도 이렇게 표면의 온도가 75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여름 한낮에 태양광 밑에다가 따뜻하게 해 놓으면은 이게 120도까지도 올라가요. 엄청나게 온도가 높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간 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전류는 더 늘어나는데 재결합이 온도가 늘어나면서 재결합이 늘어나면서 누설 전류가 좀 생기고 이러니까 개방 전압이 또 떨어진다든지 그 개방 전압이 떨어지니까 곡선 충진율도 떨어지고 최대 전력 추정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여간 전국에는 변환 효율성 또 출력에 저하가 온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떤 태양전지는 그 온도 계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실무에서는 0.2 이렇게 온도 계수 있는 것도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계수가 되면은 쉽게 온도가 파워가 떨어지는 거죠. 하여간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게 있다. 온도에 따라서 출력 저하가 나오는 거. 어떤 것들은 거의 온도에도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출력 저하가 거의 없는 셀들도 있는가 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양면형이 이게 출력이 막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양면형이 양쪽에 글래스 투 글래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을 이렇게 방출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열이 가둬지게 되고 점점 이쪽에서도 빛 비치고 이쪽에서도 빛 비치니까 온도가 쉽게 더 올라가지고 보통 모노페이셜 한 것보다도 20도 높다, 20도 높다. 그러면 또 출력 저하가 한 10% 이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10% 이상 파워가 나온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런 열적인 파워 저하 때문에 양면형이 여기 그 25도 있는 데서는 출력이 더 높았는데 현장에서 발전을 실제 해보면 그렇게 많은 그 개인이 없는 이유가
이제 온도가 단면형은 뒤쪽에 글래스가 아니고 테슬라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같이 생겨 있으면서 또는 바로 뒤에 금속의 산화막이 입혀져 있는 그런 얇은 층으로 해서 열들이 방출이 되게끔 돼 있어서 온도 계수가 좋아요. 모노페이셜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아까 있는 이 바이페셜하고 출력이 보통 이 온도에서는 15%에서 20% 많게는 30% 더 나온다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5% 차이도 안 나는 그런 때들이 꽤 많고, 그러나 이제 저도 온도가 낮을 때는 확연히 이러한 양면형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파워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분광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광이라고 하는 게 빛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400나노, 500나노, 600나노, 700나노, 800나노 이렇게 있는 것들로 나누어 가지고 반응도가 어떤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투과 손실, 열 손실, 재결합 손실, 광학 손실 이렇게 해서 손실이 물질이 정해지고 나면 거의 변환할 수 있는 게 최대 30%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한계가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 9%, 20%를 29%, 30% 넘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 파장을 다른 물질들을 이제 2개, 3개 이렇게 층을 넣어 가지고 현재 세계 1등 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 있는 물질 가지고 싱글 정션 가지고 물질이 하나로 에너지 밴드갭이 정해지니까 나머지 이런 거가 30% 한계예요. 그런데 이제 3,5 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5개 에너지 밴드갭이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5개 태양전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거는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지금 변환 효율들은 갈륨 아스나이드 기반 알루미늄 갈륨 아스나이드 이런 것들로 해서 47% 정도 변환 효율을 가집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우주용 외부에 나가서 발전한다든지 위성용 이런 데들에 쓰이고, 위성용들이 이제 그 강한 입자들의 방사성능이 좋아야 돼요. 내방사성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너제틱한 파리클들이 와서 팍 표면을 때려도 손상이 안 되게끔 실리콘은 좀 거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우주용들은 3,5 있는 형태들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위성이 주력 시장이 아니니까 니치 마켓으로 태양광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미국 회사들이 많고 일본 1개, 2개 회사, 작스라는 회사, 중국에 또 3-4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지금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양산하는 회사는 없고, 연구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광교의 나노팹 센터, 거기서 연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을 퍼포먼스 레시오라고 하는데, 연간 발전량은 설비 용량 몇 킬로와트짜리냐, 또 연간의 일사량이 1년당 얼마 있느냐, 이것을 이제 기준이 모듈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제곱미터당 이제 1000와트 있는 형태대로,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레시오 효율, 변환 효율 있는 거, 이게 몇 프로나 변환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들이 원래 자기 설비 용량, 내가 100kW짜리 만들었는데 그러면 퍼포먼스 레시오는 뭐 이런저런 손실 요소들이 있어요. 온도 계수 손실, 변환 손실, 인버터 손실, 또 직렬, 여기서 선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저항 손실이 또 나온다든지, 또 표면에 이제
그 모듈이 깨끗할 때랑 오염이 잔뜩 묻어가지고 이제 뭐 새똥을 쌓아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손실이 나와요. 빛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또 황사로 인한 것들도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해주게 되면 그 이 뭐 90% 이상은 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관리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으면은 70% 후반대 한 80% 정도의 성능 발전은 나온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태양광에서 여름 한낮 때 그냥 구름 없는 날에 입사되는 에너지, 미터당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태양 전지를 할 때는 제곱센치당 100mW 퍼 제곱센치 하는데, 모듈로 하게 되면은 면적이 크니까 그냥 이걸 센치를 제곱센치로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유닛이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영 손실이라고 하고, 이제 maximum power point track.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패널들을 너무 다닥다닥 붙여놓게 되면 여기서 그늘이 져가지고 뒷단에 이게 그 빛이 다 못 들어가게 되고, 그늘이 지게 되면은 이제 그 그늘진 된 대로 역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뜨뜻해지는 핫스팟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온도가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몰리게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그 셀들이 노화돼 가지고 색도 변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이 안 생기게 해야 돼. 태양광 패널들이 다 균일하게 빛이 조사가 되게끔 있는데 일부 이렇게 나뭇가지나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듈이 있는 데서 가렸다 그러면 그 가려진 대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발전이 안 된 셀들 있는 대로 역으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를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바이패스, 고장난 부위는 그냥 그 모듈은 그냥 전력에 사용하지 말고 그냥 통과하게끔 하는 회로를 구성을 해줘요. 그걸 바이패스다. 우리가 어떤 그 다른 데로 루트를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회로를 구성을 이제 셀을 음영이 생긴다든지 핫스팟 열점 손상이라든지 이런 출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 다른 데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모듈 있는데, 또 더 정확하게 좋은 거는 그 하나하나 모듈 로마다 이렇게 다이오드들을, 그런데 이제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공정도 더 들어가고 한 모듈마다 하나 정도의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안전장치로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맥시멈 파워 포인트, 아까 초기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면 그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원래대로 발전하면 그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전문가들은 하지는 않고 1사분면에다가 그냥 여기에 전류, 전압, 그 전류하고 전압이 두 개 있어야지 파워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 여기가 이제 전압이 0이에요. 그럼 전류가 아무리 많아도 파워는 0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 전압이 이만큼 있고 그러면 이제 증가를 하겠죠. 전압이 점점 증가를 하니까 리니어하게. 맥시멈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점이 이제 맥시멈 파워 포인트 되는 형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에 오면 전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워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파워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시멈 파워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최대 전력점 추종 장치를 써요. 이게 지금 이거 파워가 몇이야? 그러면 동작점을 어디서 가지게끔 하냐 하면 여기서 가지게끔 인버터로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가 최대 전력이 된다. 그 최대 전력으로
태양광 시스템들이 동작하게끔 하는 거가 그 인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버터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 인버터를 한다 하는 게 거꾸로 반전시킨다 하는 형태입니다. 돌린다 거꾸로. 그래서 지금 DC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AC로 바꿀 때에 우리가 인버터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상용 전력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냥 DC-DC로 쓰자. DC-DC로 쓰면 그거는 컨버터라고 하는데 그 높이 낮이만, 전압 높낮이만 바꿔주는 형태로. 우선은 태양광 하시거나 이럴 때는 인버터만 알면 돼요. 이 인버터. 그 다음에 그 AC 모듈을 한다 그래서 모듈마다 다 AC로 출력이 되게끔 하는 형태의 모듈이 근래에 제품화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손실들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모듈 단가가 AC를 붙여야 되니까 모듈 단가가 좀 비싸지기는 하겠죠. 그래도 그 제품 차별화 부분에서는, 하여간 여기 점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 음영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주변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뭐 이렇게 설치들을 해 있는데, 옆에 있는 거나 또 앞에 있는 데서 또 설치한 거에서 이렇게 가려진다든지, 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갖고 그 나무 그림자라든지 빌딩 그림자라든지, 그럼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자꾸 음영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그 음영 해석도 하고 음영 손실이 안 나오게끔, 또 음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한쪽 그 가려진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고, 거꾸로 역전압이 가해질 수 있다. 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빛이 이렇게 덜 들어가는 느낌에 가려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빛이 차단되게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뭐 식물들이 완전히 타고 올라가지고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발생한 모듈이나 셀들을 바이패스로, 그 셀은 발전량에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게끔 하는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쓰거나, 모든 전력은 맥시멈 파워 포인트에서 운영이 되게끔 하는 인버터를 쓴다. 그 인버터가 DC 들어온 거를 AC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 개통에 물려서 전력 전송이 되든, 아니면 우리 보았단에서 그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데 쓰는 형태로 쓰는 설비들이다. 그 열화 메커니즘이 많은데, 이제 그 전압이 많이 가해가지고 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light induced degradation, 빛에 의해 가지고 light elevated temperature induced degradation 해서 노화되는 메커니즘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은 해 있지만 어차피 이제 노화는 됩니다. 노화는 뭐 한 5%, 1년에 한 1% 이내로 노화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 디지털 트윈 발전량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하고 가상 모델, 이번 학기에 뭐 이런 하는 것들을 AI 운영 최적화하는 거는 AI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날씨, 또 이제 그 지금 셀들의 발전 예측량, 풍량, 또 습도, 또 이제 뭐 비가 왔다 안 왔다, 뭐 적설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또 날씨 정보를 놓고 뭐를 하면 발전량 운영을 최적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AI 전문화는 이제 머신 러닝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주로 제가 강의해달라고 하는 거는 AI를 활용하는 쪽에, 그러니까 이제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코딩이 필요하면은 저 인공지능한테 나 이런 거 우리 대화형 말 있는 거에서 그런 거에 프로그램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 코딩을 자기가 다 해가지고 프로그램까지도 만드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로드로 그 말로 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럴 정도니까요. 코딩을 깊게 그 100시간 내에서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그 AI에서 좀 하려고 해요. 그러나 AI를 원천적으로 깊게 코딩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 여러 그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데이터 프로세싱 해가지고 이거 운영을 최적화하는 형태들까지도 이제 가상 발전소 운영, 발전소도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풍력이 또 있고 또 이제 뭐 그 바이오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이제 가스 발전, 이제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하는 형태들로 볼 수가 있어요. 인버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 태양 전지인데 여기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이해를 좀 다 안 보셔도 돼. 저런 것들 상용화도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5년, 26년 여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혁기에 지금 있는데 25년, 30년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태양전지가 아니고 이렇게 텐덤으로 이제 뭐 트리플 정션이든 텐덤을 멀티 정션으로 이게 뭐 3 정션이 되든 이건 2 정션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변환 효율들이 늘어나고 한 장당 와트가 지금 2kW까지도 갈 것이다. 모듈 한 장당. 현재는 얼마 정도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650W 정도가 장당. 그 모듈 한 장당 이만한 형태로. 그래서 이게 700W 뭐 조금 더 젠 12짜리 그 제너레이션 12짜리 그 200 그 셀의 사이즈가 210 by 210 정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면 한 720W, 700 세계 기록은 730W 이렇게 나와요. 텐덤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1000W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2kW도 나오고 이렇게 갈 거다. 효율들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역사로 해서 지금 현재는 25, 26% 이게 상용으로 이제 나오는 게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국내 최초로 태양광 양산을 여기 벤처 회사를 통해서 했고요. 그걸 외부 이제 창원, 마산 이런 쪽에 공장을 지어서 3개를 공장을 지었어요. 매출이 한 1000억 이렇게 가니까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대기업들이 들어왔다 중국하고 막 경쟁하다가 지금 대기업들이 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만 벌써 이제 중국이 이 밸류 체인에 못 나가게 장비 업체도 못 나가게 하고 그때 몇 번을 우리나라도 이 밸류 체인을 다 잃으면 안 된다고 산자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꼭 그 비즈니스 회장님 같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우리가 경쟁력 없는 건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딱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있는 거 핵심 광물들 다 컨트롤 해버리고 관림도 못 가지고 나가게 하고 뭐든 못 가지고 나가게 하고 최소한의 밸류들을 가지는 지산지소에서 그 동네에서 생산한 것들을 그 동네에서 소비하게끔 하는 형태들로 하여간 역사는 어떻게 가느냐 효율들은 점점 올라가서 40% 50% 종국에는 60% 이런데 심지어는 이런데 가면 지금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주에서 다 발전해 가지고 그 우주에서 발전한 양 있는 거를
그 레이저 빔이나 RF로 바꾸면은 그게 전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도 전력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빔 안테나 포커싱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벌써 30년 전에 해봤어요. 해봐서 그 몇십 메가짜리 이런 거를 우주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미국에서 이제 때렸는데 그 빔 있는 거를 지상에서 딱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요 빔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비행기 가는데 계속 충전을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채널 나중에는 에너지 채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코난이라든지 이런 만화 있는 것들도 그 에너지 소스의 코드를 나중에 받는 게 그 미래. 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태양 에너지 우주에서 빔 보내주는 거 그거에 대한 나중에 보면 거고 현재 그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거기까지 우주에 가면 쿨링도 필요가 없다.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쿨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차갑다.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 필요한 거 다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일부 백업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도 미니멈하게 해가지고 해서 쓸 수가 있던 아니면은 그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쓰게끔 하는 그 연료전지 형태대로 해서 쓰게 되면 뭐 몇십 년 정도는 문제 없이 이 우주의 스테이션 형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이쪽에 있는 거가 하나 Q3 하고 있는 그 셀 중에서 텐덤 셀에 대한 게 그때 그래서 주가가 한참 올랐었어요. 요새는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요 장까지 하고 아까 있는 게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고 이 장이 그 태양광 발전소 부지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도 돼요. 문과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다는 에너지 밴드갭 이거 분리되는 거 그거 다 이해 못해도 돼요. 모듈 이렇게 생겼다. 태양 전지를 배터리 연결하듯이 이렇게 줄줄이 연결하면 이게 10장이 되게 되면 태양전지 한 장에서 0.5V 나오거든요. 그럼 5V, 1V, 0.5V, 1V, 2V, 3V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직렬로 쭈르륵 연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병렬로도 또 연결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초등학교 때도 그 배터리 연결해 갖고 램프 켜보고 이런 거 실험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로 똑같은 그래서 전지에 태양 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들은 맨날 나와서 하는 게 태양열 패널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주변에 10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태양광 발전 또는 태양광 패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태양열 태양광이에요 여러분 광 열이 아닙니다. 우리 열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열은 보일러 그거는 되게 시커멓게 생겨 있고 뭐가 붙어 있냐면 그 추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데워 놓는 탑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가까이 되게 됩니다. 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형태 이거 되게 이거는 블루가 많아요. 까만 것도 있지만 블루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간 패널들 모듈들이 있는 형태고 그 모듈을 쭉 이렇게 해 놓는 거를 우리가 어레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패널들이 모여 있는 어레이. 그러면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걸 집속을 해가지고 있는 접속함들이 있고 빗물이 또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면 이제 배수로들 또 이거 배출되는 거. 또 이거를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지지대들 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아무 때나
그 흙 같은 데다 그냥 해가지고 비만 왔다 하면 스르르 흘러 내려가지고 안전장치가, 그러니까 그 지형 조건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다 달라지는 요소들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 그때 입지 분석한다 하는 거가 여기에 여기는 입지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좀 공사하는데 난이도가 있겠느냐, 그런 거를 BK 이행원과 BK 대표이사, BK 태양광 뭐 그 하시는 분이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오셔서 입지 분석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하는 곳, 또 이런 것을 하는 사업들, 가대 사업만 하는 형태, 또 여기 건설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게 토지 허가 주변에 환경 영향이랑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지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건설적인 요소도 좀 있거든요.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아까 그 레스코 기업체들 이런 것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건축적인 부분 하는 사람, 또 전기 전문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쭉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인버터 있습니다. 인버터 그 DC로 여기서 나오는 거를 그 AC로 바꿔주는 형태. 그 다음에 이거를 계통에 연계하는 거. 이제 이게 여기서 어디 철탑 같은 데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력선 있는 것들 계통 연계를 딱 시켜주겠죠. 그 연계 비용들이 이게 2-9 정도 이하는 배전단에 몰리는 거고, 이게 송전단에 물릴 정도면 154 이상들 40메가 이상들 발전하는 것들이 154에 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으로 100kW 뭐 이런 것들은 다 배전단들의 뭐 송전 선로가 아니고, 엄청난 철탑들이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배전선에 있는 데다가 계통에 물리거나 우리 집에 물리거나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하고 좀 11시까지 좀 쉬었다가 할게.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받고 다음 또 할까요? 여러분? 질문, 네네. 간단한 질문인데, 패널하고 그냥 태양광이 좋은 방향하고 관계가 뭐 그런 정리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따라서, 아니면은 아침, 저녁 주차에 따라서 어떤 그 효율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설치 업체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고, 설치 각도와 그 방향 있는 거에 따라서 1년에 이제 그 태양을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발전량들을 나중에 이제 한번 그런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 온라인에도 공개되어 있는 게 꽤 많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게 1.5D까지 나왔는데, PC 1D 있는 거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은 옛날 거거든요, 이 자료들은. 그래서 그거 빛이 들어오면 뭐 이런 거 어떻게 시뮬레이션 한다, 뭐 이런 시뮬레이터들을 가지고 뭐 발전량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 PV 에듀케이션 하는 그 CD를 좀 가져다 다음번 강의 때나 수요일 때 가져다 드려서 그 포지션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발전량들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 이제 선 캘큘레이션 그 또 하이트에 있는 거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나한테 발전량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솔라 레디에이션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 보면 이 세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발전량 위도와 경도 주고 또 그 저기에 따라서 태양광 아까 패널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altitude 얼마다 또 데이는 처음 있는 것도 365일 여름이다 언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발전량 있는 거 그게 다 지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이제 방위각 얼마다 위도 얼마다 그 다음에 틸팅 앵글을 나 10도 줬다 20도 30도 줬다 이래가지고 발전량 얼마 나오거든 이런 게 다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괄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옛날 버전의 소프트웨어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그냥 인터넷에서 볼 수 있지만 1.5 이거에 업데이트된 버전들이 나와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선라이트 해가 있을 때 발전량 얼마 시간하고 데이 그 위도하고 계산을 우리가 손으로 막 다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 프로그래밍을 해놔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은 발전사에서 이 토지와 입지의 경사 몇도로 하면 발전량이 얼마나 나옵니다 하는 거는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단가 분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공단에 가면 단가 분석 어떻게 합니다 하는 것까지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거 지금 녹화돼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찾았나.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찾아드린 거예요.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다. 조금 더 고급으로 이제 CAD로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거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 다른 질문 궁금하신? 네네. 시의 양이 계절별 시간별로 다를 텐데요. 네. 그 태양광 모듈은 꼭 픽스로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변할 수 있게끔? 그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전문가도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뭔지는 알았죠, 여러분. 그거를 전문 용어로 솔라 트래커라고 그럽니다.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태양만 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팬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 연예인이라고 그러면 뭘 해도 다 좋아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지가 해바라기처럼 자동으로 되면 좋을 텐데 우리 이 시스템은 기계적으로 태풍 올 때도 견뎌야 되고 이 트래커가 헤비하게 돼요. 그래서 그 트랙도 1축만 하게 되면 돈이 더 쌉니다. 1축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떤 그 각도를 고정을 해놓고 그거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염전 있는데 그 뭐 태평염전 뭐 거기 그 뭐예요 그 천사섬인가 있는데 가면은 태양광 발전소들이 꽤 많거든요. 그 거기에는 좀 트래커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태양광 발전에서 좀 희꾸무리한 날씨도 많고 직달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직달광이 많으면 그걸 트래킹을 하면 이윤이 많이 남아요. 다 경제적인 요인이야.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초기 투자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캐펙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자본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돈벌이가 그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고정으로 해놓은 거가 더 싸고 오래가고 유지 관리도 용이하고 이러니까 고정식으로
한 이제 남향 30도 이런 정도가 뭐 관리도 쉽고 비 오면 먼지도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발전량도 제일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북향이 되면 안 되는 다 됩니다. 되기는. 근데 조금 발전량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트래커가 있고 미국과 같이 사막에 있는데 직달광이 많은데 좀 추적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사무족 이런 거에 렌즈를 또 붙입니다. 렌즈까지 붙여가지고 집광을 해요. 우리 마치 돗배기 형태대로 해가지고 사무족이 비싸니까 밑에 셀은 조그맣지만 빛을 증폭을 하면 1000배까지도 하거든요. 그 렌즈를 잘 만들면은 이게 돋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빛이 모이는 데가 이게 다른 포컬 포인트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1000배 직광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도 무지하게 올라가고 쿨링도 뭐 에어쿨링도 할 수도 있지만 순행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집광을 해서 트래킹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급 환경이 조금은 좀 우리가 땅이 크면 수출 아이템으로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 모델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회사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정식 이런 거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레스코 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많고 그 신성도 아직 모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그 업체들도 모듈 만드는 업체들이 한 5군데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경량형 모듈 우리 경기도 군포 어디서 아주 모듈을 싸게 경량형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있어서 거기도 좀 섭외 중에는 있어요. 네,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좀 한 개 정도 간단하게 물어주시면 좋겠고요. 복잡하게 물어도 제가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하고 예예. 빙하하고 빙하 예예. 어느 게 유리하고 태양광이에요. 사막은 아무래도 냉각을 많이 필요해요. 네네. 이제 온도 측면에서 보면 빙하 쪽이 유리하다고 얼핏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해를 봐야지. 해가 있어야 되는데 빙하 쪽에 있는 데는 일조량이 원천적으로 없어버리면은 오히려 좀 온도가 높아도 그 소재로 해서 온도 계수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헤트로 정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이종 접합 태양 전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온도 계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막에 가면 이놈이 발전량을 더 많이 만든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온도 계수보다도 햇빛 양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데 저 아프리카 같은데 왜 햇빛이 많고 좋은 데는 다 못 사는 거예요, 아직. 근데 그런 나라들이 조금 경제력이 생기면은 이제 시장이 무한대로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좀 그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서 열악한 나라들이 이게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라든지 또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뉴욕주도 한국보다 뭐 일조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면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우리랑 비슷한데 세계 4등 보급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자연의 소스이기 때문에 햇빛 많이 여기 우리 평균으로 보면 3.5시간밖에 안 돼요. 4시간이 채 못 미쳐요. 근데 저 신안이라든지 아까 염전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5시간, 6시간 나와요, 일조량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는 게 경제적으로 바로 이득이고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바로 더 이제 막 여기보다 훨씬 좋다. 모로코 뭐 이런 데 막 가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거기. 여기까지 해서 또 질문 시간 드릴게요. 좀 쉬셨다가 11시 10분, 15분쯤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강의 듣는 것보다 질문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담배 태시는 분들은 담배 여기 금연 빌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나가시면 요 옆에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태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딱 거기 한 군데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은 이쪽에 교재는 언제 나와요? 교재요? 네. 교재 없습니다. 아까 조교가 자료 주면 프린트 해온다고 그랬는데. 아 그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올라갈 거예요. 동영상도 올라가고 자료도 지금 어디로 올릴지 아직 그 웹 하드를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하는 걸 하겠다 했더니 컴퓨터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 경기도에서. 이게 여기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아까 질문이 좀 있었고요. 질문 시간에 좀 그 교재가 쉬운 게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자세하게 해놓은 형태의 태양광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아까는 이제 온라인 버전에 있었고 그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 크리스티아나 혼스버그라고 원래는 UNSW 호주에 있었던 교수인데 스튜어트 보든하고 같이 이 애리조나 피닉스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저술 활동,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었는데 동료나 마찬가지 분이었는데 정년 퇴임을 나보다 4살 정도, 5살 정도 위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 젊은 것 같이 보여도 65세예요 제가. 그래서 선배로 먼저 퇴임해 있는 분이죠. 저도 곧 퇴임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일을 성균관대에서 계속 못하게 했어요 이 사업을. 뭐 오버헤드도 안 된다, 왜 연구 과제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또 그 경기 도민들한테도 이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 혼자만, 심지어는 직원들도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일만 늘어나고 민원만 많이 발생할 텐데 교수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야, 그거 계속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거 어렵게 런칭이 되고 분명 주변에 여러분들이 10명씩 이 좋은 사업 홍보해가지고 기회 될 때마다,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분들, 이 학회 저 학회 다니면서 제가 학회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의 이 분야에서는 최고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술 이거 된 거고요. 이거는 오늘도 여기 있다가 해놓고, 또 에너지 개요, 빛의 기본 특성, 뭐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또 다 커버할 수도 없고 기초 저기도 아닌데, 뭐 반도체 기본 있는 거, 방정식, 태양전지 이제 동작, 뭐 분광 특성, 에미터 저항, 아까 이제 발전 그런 것들도 다 모듈은 어떻게 만든다. 이게 그 학부생들 조금 위 수준에 있는 데서 교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겼다 이런. 그다음에 영어가 아니고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왜 이렇게 온난화가 지속되느냐, 뭐 이런 기초 자료에서부터 빛의 기본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빛이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이 웨이브 네이처적인 형태도 가지고 있고, 파장이 뭐 여기를 가변을 해보면 그 인터넷 버전에서는 다 이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바뀌고, 그 이제 입자적인 네이처, 파리클 네이처, 웨이브 네이처, 이렇게 빛에, 내가 선생 역할도 하지만 그 집에 가서 남편은 종이에요, 종.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내가 오빠인데도 안 돼, 필요 없어, 전부 다 네 하고 해야지. 이렇게 2가지 빛이 이렇게 2가지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다양한 그 물리적인 이런 이중성 있는 거, 슈러딩거 이런 분들이
우리 조선 시대 때 벌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영정조 때 벌써 이 사람들이 그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슈로딩거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완성하거든요. 그 파장에 따라서 어떤 거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태양이 어떻고 빛이 지구는 어떻게 돌고 있고 이런 기초를 많이 해놔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도 많아야 돼요. 대략 이런 게 있다. 필요한 부분마다 이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딱 어태치 시켜놓고 AI한테 야 여기서 뭐에 대한 거 하나만 요약해줘. 빛의 특성에만 대해서 이거 첨부 자료에 대한 걸로 요약해줘. 이렇게 노트북 LM한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노트북 LM 나와 이렇게 예. 나름 다 쓰고 있죠. 노트북 LM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딱 이렇게 노트북 LM이 딱 나오면 이렇게 해갖고 마인드맵도 만들어보고 기본 요금제로 뭐로 해서 등록을 막 또 뭐를 해야 되고 개요가 어떻고 저쩌고 앱 다운로드로 여기 설치가 안 돼 있나 뭐 하나 해봐라. 그거 나중에 그 비디오 자료로 좀 여러분들 계정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바로 설치가 돼 있으면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설치가 사용해 보기 이거 또 내 계정을 만들어라 그러니 그것도 비번 넣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맞을 것 같은데 비번 다 모르잖아. 다음에 해볼게요. 그 비번 사무실에 있는데 한번 저장해 놓은 이걸 하여간 어태치를 시켜가지고 그 요약하는 거는 거의 100% 합니다. 재미나 이런 것들도 안 되겠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녹화를 해오던 이렇게 해서 노트북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걸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 그 USB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게 다 공유가 되고 또 쉐어가 될 거예요. 그 업로드도 되고 여기 있는 거 전체 자료가 다 오늘은 사실은 강의 이게 아까 공유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더 쇼트보다 조금 더 길게 10분 20분 돼 있는 그 동영상 자료들 유지 관리에 대한 거 또 태양광도 수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2개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다 이걸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페이지가 좀 많거든요. 몇 페이지야? 188페이지인데 지금 오전에 다 끝낼까 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갔긴 했습니다. 아까 있던 18페이지 정도에서부터 19페이지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봐야 되는 게 응용 사례들 이게 이제 그 수자원공사에서 해놓은 그 수상형 그 농사도 지면서 하는 게 영농형하고 마을 태양광을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이게 마을 소득 사업, 마을 태양광은 뭐고 여기 영농형은 뭐냐? 영농형은 어디냐 하면은 농사를 져야 돼. 밑에 작물이 있어야 돼. 영농형은 그 마을 주변에 나대지라든지 그 집들 위에 지붕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냥 다 통틀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을에 태양광 있는 형태고 영농형은 꼭 그 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원래 농사 지었던 거에 작물의 소득이 70%인가 80%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태양광을 설치 못하게끔 돼 있고, 일본은 작물 위주로 그것들도 하지만 그 음영 퍼센티지 가지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빛을 가리는 면적이 그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퍼센티지는 일본과 같은 경우. 일본이 먼저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를 그 아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밑에 지지대처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아주 저가로 태풍도 견디고 뭐 그 대단한 대학 나온 분이 아니에요. 공업고등학교인가 농업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설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브레이크스루가 나오고 뭔가 현장에서 일을 집중해가지고 해결하는 학력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삼성도 그렇고 어디 회사들에서도 가만히 수율 올리고 뭐 하는 건 여기서 용액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낸 사람들이 다 무슨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면밀하게 현상을 아무 바이어스 된 거 없이 이 현실을 관찰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워와서 올해서부터 좀 보급을 하려고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영농형 법제화가 다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빌딩에 이렇게 빌딩의 일체화된 형태대로 그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간들에 이렇게 소음 방음벽 이런 형태대로 해가지고 하는 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런 1세대죠.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발전하는 형태 이런 응용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런 응용들 각각에 연관된 것들의 기술들 또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런 거에 주로 집중을 해서 태양광 발전하면 어떻게, 오전 시간에는 뭐냐, 여기 이거 발전하는 요소들 구성 요소가 뭐 있느냐 하는 거 하고 응용은 어디 되냐 하는 거를 빨리 말해, 빨리 여기 응용 있는 거 전부 나 급하거든 답만 내놔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하게 그 세부 내용들은 강의가 된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그 수입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전력 판매 대금은 어떻게 될 거냐. S&P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우리 발전 단가가 계속 시간별로 변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 기저로 하는 거에서 저녁 때는 좀 더 싸다가 뭐 60원 킬로와트 아워당 60원 이렇게 하다가 석탄 발전소가 그 다음에 들어왔어. 가스 발전은 비싸요. 180원 킬로와트당 뭐 60원대 3배나 비싼 발전 단가가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발전 단가 이렇게 해서 할 때 가장 그 비싼 그 시간대, 그러니까 뭐 오후 2시, 3시 때 이런 거는 그 가스 발전이 열병합 발전 이런 게 가동이 됐다 그러면 그때의 발전 단가가 180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S&P는 왔다 갔다 하고 그 정산할 때도 어떤 때 발전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주어준다. 그다음에 REC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Renewable Energy Credit이라고 그래서 나 재생에너지로 발전했어. 재생에너지는 아직 발전하는 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태양전지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 그 에너지보다, 그래서 거기서 공급했다는 인증서를 받게 돼요. 그 1메가와트 아워 1 크레딧 리니어블 크레딧 있는 거는. 그래서 REC를 환산을 해 가지고 요 합산을 해서 이제
발전 있는 거를 이제 자금화하고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좀 친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미국에 가면 전부 다 거래 이게 마치 이 KT, LG, U+, SK 뭐 이런 회사처럼 뭐 또 있고 있어요. 그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 유틸리티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독점 국가에서 뭐 점유해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시장을 개방시켜 놓게 되면 이것도 일본만 해도 다 개방을 시켰어요. 우리는 아직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한전망 있는 거에다가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전력 거래가 제3자를 통해서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직접 PPA라고 이렇게 해서 니네 회사에서 얼마나 필요해 전력? 그래서 둘이서 내가 이만큼 발전해 줄게 하면 둘이 계약을 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만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에요. 한전에서 망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 깔아놓은 망을 이용을 해? 너희들 불법이야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전은. 그래서 뭔가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부터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기술도 발달되고 이게 이제 변수도 많고 이러니까 인공지능도 들어가야 되고 예측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발전소 발전 지령하는 것들도 뭐 그 전날 뭐 이렇게 누구는 언제 발전해라 이렇게 뭐 몇 시간 전에 발전이 순식간에 제어가 돼야 되거든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지금 15분 단위로 된다. 그러면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지금 기술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이게 알아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 신재생을 하는데 SMP라고 하는 거, REC라고 하는 거, PPA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업자들끼리 서로 계약하는 형태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퍼레이셔널 하면서 나가는 지출되는 오퍼레이셔널 익스펜디처 이렇게 해서 오펙스 또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렇게 해서 그 자본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형태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레베뉴는 이제 돈이 생기는 거 이게 수입이 이제 매출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고정비로 계속 유지 관리 인원들이라든지 지붕들 이게 이제 사업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오퍼레이셔널 코스트 있는 거. 그다음에 처음에 발전소 이제 시공비, 토지 매입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나 민원 뭐 부대 비용 이런 것들에서 나의 좋은 파트너가 있다 이러면은 같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영농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나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농민 농민증이 따로 있어가지고 나 농민으로 나 여기 농업하고 있는데 이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난 돈은 없어. 그러면 나는 돈은 될 수 있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사업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수익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나는 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돈 끌어올게. 프로젝트 파이낸스. 너 EPC 업체 끌고 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사업 모델들이 복잡하게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만 나를 대여해 주는 데서 나 얼마씩 줘. 이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게 발전 사업을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하자 수익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어떻게 해와야 되는지 돈 금융 수수료라든지 또 이제 돈 은행에서 빌려왔으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대 조건들이 많아요. 15년 거치 해가지고 이거는 청정 에너지 발전이니까 저리 융자를 거치 기간도 길고 또 나중에 15년 뒤에 이자율이 2% 3% 이러면 뭐 그때 가면은 또 계속 물가가 올라가지고 거의 뭐 고전 먹기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상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상가 속색이잖아요. 막 귀가 뜨겁게 막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막 그다음에 막 달마다 막 또 힘들다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이 태양광은 그런 게 없어요. 딱 해놓으면 거의 100kW쯤은 거의 뭐 그렇게 심하게 그 속색이는 게 없다. 거의 그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넣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이거 표준화가 되고 규격화가 돼서 그 다음에 업체들도 신뢰할 만한 업체들로 다 걸러져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는 이렇게 좀 해주고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그 지금 현장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RPS 제도 이제 RPS도 곧 일몰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 올해나 정도까지 올해가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RE100이나 또는 입찰 시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었는지 해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렇게 해서 미국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대규모로 발전하는 기존 공급사들이 전기 만드는 그러니까 오염을 만드는 화력 발전, 뭐 원자력 발전, 무슨 발전소 한 20 몇 개 정도 국내에 있는 사들이 니네 신재생 얼마씩 의무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시장이 전력거래 시장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전력거래소 캐펙스 이제 나주에 있는 거기랑 이제 주로 해가지고 거래 툴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좀 커버를 좀 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그쪽에 또 좀 전문가들을 모셔서 제 이름으로 지금 잡아놨지만 제가 맨날 이거 그 전력 거래를 팔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더 잘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가 이제 RE100, 그 KRE100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RE100 이거 에너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공단분을 따로 모시거나 이거는 뭐 워낙 동영상도 많고 그래서 동영상을 공급을 해드리거나 그 일부 뭐 다 나와 있어서 RPS를 좀 하고 RE100에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RE100이라고 하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로 전기를 100% 달성한다 하는 그런 민간 운동인데 우리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VIP께서 또 이 RE100 더 에너지 전환에 좀 하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좀 많이 자금이 책정된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더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 시장은 RPS 거래 시장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RE100 그 시장이라고 그래서 에너지 공단이 주도하는 거, 전력 거래소가 주도하는 거, 계약 시장 또 현물 상시로 해가지고 하는 거, 언제 열리는 거,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다 거래한다든지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량 있는 것들 장외 시장 플랫폼에서 월 1회 하는 거 얼마씩 이제 제가 이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요번에는 얼마로 하자 뭐 107원에 하자 110원에 하자 킬로와트 아워당 뭐 이런 것들을 늘
결정하는 거를 한 3, 4년 위원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전 원리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기초도 좀 말씀을 드렸고, 기초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어려운 것도 필요하면 그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그거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볼 때는 그 핵심 요소들이 있는 것, 또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면 사업계획서나 뭐 필요한 부분으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얘기하면 바로 인공지능이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야 길게 얘기하지 말고 몇 줄로 해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구성 요소별 기술을 좀 살펴보고 점심 55분까지 한 10분만 더 살펴보고 그래서 그 태양광 산업의 밸류 체인들로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 옛날에는 웅진 뭐 이런 데들이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워낙 이제 이런 데들을 뭐 내륙에 전기 싼 거 화력 발전소랑 엮어 가지고 싸게 하니까 지금은 그 옛날에 뭐 동양제철 화학 이런 데였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직도 사업을 좀 하고는 있고 그래요. 인고트 이렇게 해서 어떤 덩어리 은개 형태대로 만들고 여기까지가 이제 폴리실리콘 근산 이런 공장들에서 만들다가 이게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일부 옮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은괴라고 해요. 어떤 덩어리 형태로 해서 이제 길게 키우는 거는 장심으로 키워서 뭐 5m, 6m 이렇게 옛날 기술들은 한 1.5m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거를 거의 뭐 1톤, 2톤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르는 것도 우리나라 일진 다이아몬드나 이런 데서 아주 좋은 기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강선처럼 생긴데 다이아몬드 팁을 잘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돌리게 되면 웨이퍼를 얇게 이렇게 잘라서 태양전지 만드는 기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기판으로 이제 제조 공정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그 태양전지 양산하는 공장을 여성대 그 벤처동에서 만들어서 이제 창원으로 공장을 3개 지었어. 그러니까 뭐 1호기, 2호기, 3호기 여기 저기까지 하면은 벤처 그 파일럿 라인까지 하면 공장 4개 정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앞단들하고 뒷단들에 연관된 것들 실무를 많이 알아요. 한 15년 이상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모듈 이렇게 해서 이 모듈들을 이제 아까 말한 600W, 500W 맨 처음에 나올 때는 100메가와트 정도에서 했어요. 200W 나오면 우와 크다 그랬는데 지금 뭐 무거워요. 지금은 이런 형태대로 하면은 600W 정도 하면 한 30kg 되거든요. 여러분 30kg 쉬운 것 같아도 이게 2m가 넘거든요. 제 키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크다는 게 키 높이는. 이렇게 들라고 그래도 위로도 한참이지. 거기다가 키로가 30kg니까 이제 점점 커진 거. 옛날에는 1m 뭐 이랬으니까 아주 가볍게 손으로 들고 다니고 설치하는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커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판 소재의 변화가 그게 210mm 정도 뭐 다이아고널 사이즈 있는 형태들. M2면은 이게 한 변이 156m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M3, M3 뭐 156. 그다음에 158 조금씩 더 키워봤어요. 그게 161, M6까지 이렇게 M4, M6까지 주로 생산을 현대 이런 데서도 많이 했고 이게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버린 게 이제 100개 G10, M10, G하고 M 있는 것들을 두 회사가 다르게 쓰긴 합니다만 앞에 G냐 M은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182 한 변이 180. 이 원래 웨이퍼들 반도체 웨이퍼들은 둥그렇게 키워요. 이 초콜릿 방법으로 해서 녹여 가지고 용액 있는 데서 돌리면서 점점 꺼내 울릉도 호박력처럼 이렇게 길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원통 구조로 이렇게 돼 가지고 단결정은 시드를 줘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결정화가 되거든요. 용액으로 1400도 이런데 온도에서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사이 있는 게 G12R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은 180이고 한쪽은 210 있는 형태대로 웨이퍼들 요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요게 이제 저기로 보면 30인치예요. 30인치, 12인치, 30cm짜리인데 30cm를 이렇게 중간에 이런 사각이 나오게 동글뱅이로 자꾸 웨이퍼를 누적을 하게 되면 그 동글뱅이 사이가 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는 둘 사이 갭이 거의 없이 딱 붙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으로 돼서 이제 그 태양광 발전하는 데 사용을 하게 돼서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구조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시장에 있는 데는 그 퍼크도 이제 이게 그 시대가 너무 빨라가지고 퍼크로 해서 그 전에는 제일 이런 게 신성이 이런 데서 생산한 게 알루미늄 전면 후면에가 전부 다 알루미늄 금속을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스크린 프린팅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1세대였죠. 그 다음에 이제 퍼크로 2세대와 요즘에 생산되고 있는 게 탑콘. 여기는 아직 국내 생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그 태양전지의 종류입니다. 패시베리 리어 에미터 컨택이라고 이렇게 해서 후면에다가 이렇게 절연층을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Al2O3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 로컬하게 이렇게 컨택이 되게끔 레이저 같은 걸로 펑펑 아주 레이저도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로컬 컨택이 돼서 효율이 한 23% 정도 24, 5, 6%까지 가게 된 게 탑콘들 형태의 레이저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이게 25, 6%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진공 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탑콘이 주도하는 세상이고 그 HJT 있는 헤트로 정션 그 후면에 다 전극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효율이 제일 좋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잘 모르면은 그냥 X를 붙여요. 백 컨택 그 터널 옥사이드 패시베리 컨택 있는 형태 헤트로 정션으로 백 컨택을 한 형태 이 두 가지로 나와서 이걸 그 XBC 또는 그 전에는 인테그레이티드 백 컨택 있는 거를 그 인테그레이트 된 종류가 다양한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LG가 이것까지 개발을 세계 최초로 해서 사업화를 했고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대량으로 이런 것들을 밀어내면서 저가화하니까 야 견디기가 어렵다 주문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해줄게요. 그러니까 LG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는 미국 때문이에요.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그때는 다 이런 다결정 이렇게 생긴 이 다결정입니다. 이게 더 저가고 인곳을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 쌀들이 다 포인트를 맞춰 있고 이게 단결정입니다. 단결정은 완전히 결정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고효율을 내는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그러면서 저가 모듈들에 있는 데는 텍스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가 늘어나니까 이거 파는데 경쟁력이 안 나오는데 텍스 붙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셀 라인들이 자꾸 이제 LG가 하던 이 단결정 셀들로
이제 전환을 해가게 되고 생산량이 이제 LG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 거기는 공장 하나 지면 1조씩 지원을 해줬으니까요. 뭐 불공정 경쟁이 끝이 없죠. 뭐 온갖 이유를 붙여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공장 짓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막 그렇게 시장 위배적으로 이렇게 해버리지. 거기다가 수율이 한 50% 60% 나오던 놈을 한 수율 5% 10% 올렸다. 그러면 또 지원을 수율 개선 장려금 이렇게 수출을 하면 또 10% 수출한 거에 10% 가격을 또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그렇게 되면 거의 독점 사업자가 되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독점이 되고 나니까 그 소재 체인이라든지 이제 그 메이커들, 그 장비 업체들 이런 데까지도 너 아무 때나 수출하지 마 이렇게 지금 제어를 하고 소재 너 이거 갈륨 필요한데 우리 갈륨 넣지 마 이렇게. 아주 이게 점점 저가로 시장을 먹어온 다음에는 무기화하는 거 형태대로 에너지 무기화가 돼가고 있는 형태로 우리 또 그래서 자꾸 최소한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 다 의존해 있다가 거기 호르무즈 딱 막으면은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는 형태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태양광에서도. 그 다양한 태양전지들의 시장 점유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별로 다르고 있지만 요즘의 대세는 탑콘이라고 하는 거다. 터널 옥사이드 패시브에릿 컨택이라고 그래서 뒤쪽에다가 아주 얇은 터널 옥사이드 막을 넣어가지고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태양전지 구조가 그 앞에 것들은 다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여기에 은이 엄청난 양으로 많이 써요. 실버 태양광 사업에 그 은이 전극 그 노화도 안 되고 산화도 잘 안 되고 카파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은데 알루미늄 재료도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으로 성능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은도 지금 비싸지고 은도 수출하지 마. 이게 태양전지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규제 항목에 중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러면은 은 말고 카퍼를 하자. 카퍼 더 많으니까 동. 옛날에는 동이 다 동난다고 그랬어요. 동이 다 없어져 버린. 통신선이라든지 케이블선에 전부 동을 쓰니까 이거 이제 그 카퍼 바닥 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옵티컬 파이버로 광섬유로 바뀌어 가지고 동 쓸 데가 없어 지금. 응? 그래서 동으로 하면 동이 훨씬 더 가격이 싸거든요. 이거 알루미늄보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대치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아까 다양한 형태들 그 태양전지 앞으로 보시면 태양전지 구조들이 IBC 태양전지 후면 일체형 태양전지도 있고 이종 접합 헤트로정션이라고 하는 태양전지도 있고 온도 계수가 이게 좋습니다. 이건 효율이 26%, 27% 넣는 것들이 고효율 나와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지금 very expensive하고 탑콘은 효율은 오르면서도 퍼크는 제일 저렴하게 싼데 32% 출력은 조금씩 떨어지겠지. 얘는 그거보다는 높고 그래서 주력으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많이 나와요 시장에 요 세 가지 정도는. 근데 앞으로 1, 2년 뒤에는 생산이 안 될 거다. 퍼크 이미 라인들을 현대에서도 접었고 이걸로 지금 한다고 하고 차기에 이걸 지금 생산해 보겠다. LG가 생산하다 그 LG의 기본 기술을 다 변형한 게 중국 셀들이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 세대별로 이렇게 돼 있는 데까지 하고 점심 식사 하신 뒤에 여기서부터 요 페이지서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할게요. 질문 있으면 한 개 정도 받고 제가 직접 나가서 식당 안내를
우리 밖에 나가서 CNS 부분하고 공대 식당하고 그 다음에 학생 식당을 넘은 교직원 식당 네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여기 앉아 계셨는데 금방 또 이쪽으로 너무 추웠어요? 아 거기가 더 추웠네. 에어컨은 잘 나오니까. 네, 또 그러면은 식사하시고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2시간 식당 알려드리고 여기 학교 교내를 우선 돌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내를 빠져나가서 쭉 다리 저기를 건너면 거기가 이럴 저수지입니다. 큰 저수지인데 한 바퀴 도는데 천천히 걸어서 도시면 30분이에요. 30분. 빠른 걸으시면 뭐 뛰시고 이러시면은 15분 정도에 보통 한 2km 이렇게 도는데 2번 돌면 4km. 그래서 거기를 도시면서 말씀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 또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데 휴식을 좀 하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서부터는 저랑 같이 밖으로 나가셔서 식당 있는 곳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시간 드릴게요. 이거 녹화 좀 그 파일들은 여기 파일들은 저기한테 김석 씨한테 복사해야 되겠어. 다 공유하는 자료라고.